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그동안 공매도 금지 이슈로 좀 흥분했던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부로 차분하게 좀 가라앉았습니다.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된 가운데 코스피는 반도체주 중심의 강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냈고요. 코스닥 쪽은 1% 넘게 빠지면서 2차 전지의 약세 흐름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자, 그 안에서 주목받은 테마는 오늘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였는데요. 액토즈 소프트가 상한가에 도달했고 위메이드도 이틀째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모쪼록 좀 실적 발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우리 시장 분위기입니다. 어려운 시장 대응 여러 투자자분들께서 불안하고 또 지치실 것 같은데요. 더욱더 똑똑한 전략 투자올림픽에서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짧게 가져가는 매매 전략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단기 공략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분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주식시장에서 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평경정처럼 좋은 멘토가 옆에서 되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신 이유는 단 하나죠. 네,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옆에서 고니처럼 한 판 한 판 따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 방송 나와서 항상 드리는 말씀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도 항상 드리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돈의 절반만 가져가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욕심과 탐욕을 절제를 할 줄 안다라고 하면은 꾸준히 수익을 누적시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9일 목요일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프로트레이더의 시각을 배워보고 싶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오늘장, 내일장 전략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가까이 우리 해설위원님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 그리고 문자로 활짝 열려 있고요. 먼저 QR코드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참여코드 입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문자로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입력하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또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링크 역시나 터치하시고 7777 참여 코드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11월 9일 목요일이고요. 네, 시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한 마감 0.23%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7조 1천억 원, 그리고 코스닥 거래대금은 7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만약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아니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에서 한 3% 정도 빠진다라고 하면은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기 매매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현재 마이너스 1%를 기록했다라는 거는 이제 종목 선정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단기 매매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을 끌어올렸던 2차 전지 섹터가 약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개별 이슈로는 게임이라든지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화폐, 메타 물질 그리고 바이오 테마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 급등 종목에는 조선에와라는 종목이 포스코와 총 1,9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에 상한가를 기록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위메이드와 이제 미르4, 미르M 중국 판호 발급 기대감 속에 위메이드 자회사 정기 IP와 이제 미르의 전설 2, 3 라이선스 계약 체결 사실이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들 공개할 거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해봤어야 될 흐름들 좀 짚어주셨습니다. 게임주 관련해서 나도 함께 좀 전략을 짚어보고 싶다. 혹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서 해설위원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가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박스에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요.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터치하시고 참여 코드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은 문자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4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역시나 주소 보내드리니까요. 링크 터치하시고 똑같이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해설위원님께서 하루하루마다 장 전에 그리고 장 중, 장 마감했을 때도 브리핑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공부를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또 챙겨봤었던 상승률 종목들도 챙겨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10월달 올림픽 종목 JLK는 지금 55.94% 수익률 달려가고 있는데요. 큰 폭의 2자릿수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자,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하면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1월 3일 종목 에코프로 BM은 39.13% 강한 수익률이었고요. 에코프로 역시도 31.26%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11월 2일 종목이었는데요. 16.45% 역시나 2자릿수 기록했습니다. 네, 많은 종목들이 정말 짧은 기간에 보여준 상승률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금은 동메달 선수들이 어떤 선수일지 궁금해집니다. 해설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선수가 금메달 선수일까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와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을 저는 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이 이제 금요일에 말씀드리자마자 다음날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어떻게 보면 종목뿐만 아니라 이 전략적인 부분들 그리고 타이밍,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죠. 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종목이었고 또 에코프로 BM이 상한가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종목들이 상한가를 간 거는 다른 종목들이 한 상한가를 5번 간 효과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코스닥의 시가총액 1, 2등주들 그런 종목들에서 상한가가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 부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오늘 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메달은 11월 4일이죠. 네, 토요일 방송, 지난주 토요일 방송이었는데 루닛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오늘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뭐 한 20만 원, 뭐 10몇만 원대였는데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한 20만 원을 잡았거든요. 네, 터치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상승을 잘 하면서 약 18% 넘게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제 목요일 방송이었죠. 네, 거기서 이제 다음날 이제 금요일에도 급등을 좀 잘 해주는 모습 보였었고, 그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종목 계속해서 지켜보게 될 것 같고요. 네, 다 바로 이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 달이랑 11월 달 제가 이제 방송을 출연하면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익을 가져다 드렸어요. 근데 뭐 최근 11월 1일에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워트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손실이 난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물론 손실이었던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반등을 하면서 또 수익권으로 올라온 모습도 있고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올림픽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뭐 다음 날이나 아니면은 늦어도 한 2, 3일 안에는 다 급등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제 방송만 보셔도 아마 혼자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분명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꽤나 괜찮은 시장에서 강한 주도주를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이렇게 멋진 수익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그래서 오늘 금메달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투자 모멘텀은 결국에 차트적인 매매, 그러니까 저점 공략이었죠. 네, 그래서 빨간 선 같은 경우에는 240일 이동 평균선이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을 거래했던 1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의 평균값이라고 이제 좀 강조를 해드렸고 그 3월 3일에서 3월 6일 사이에 발생했던 이 앞부분에 있는 갭 같은 경우에도 멋지게 메꿔주고 이 구간에서 지지받는 게 확인이 되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한 다음에 돌아나가는 흐름에 있어서 다음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방송이었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갭 그 상한가를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뭐 수도 없이 공략을 하죠. 네,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또 네, 이때 제가 첫 방송이었거든요. 네,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다시 또 공략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항상 저는 그렇게 뭐 어떤 자리든지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공략을 분봉상에서 공략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것 같고요. 네, 이날 제가 종가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1월 3일 날 종가 베팅 이후에 다음 날 갭이 크게 떴습니다. 네, 갭이 뭐 한 10%, 15% 떴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좀 수익을 챙기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에 올라왔을 때 상한가 안착하고 나서 다음 날 또 갭 상승하고 나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월 20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구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구간에서도 제가 공략을 했었어요. 또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제가 에코프로를 10월 24일 날,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렇게 가면은 내려가면은 손절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한 약 마이너스 한 8에서 10% 정도가량 되거든요. 근데 또 그만큼 또 지수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지수를 어쨌든 올리려면은 에코프로가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수 상방을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버텼습니다. 이 어려운 구간들을 조금 이게 보시면 10분봉이에요. 10분봉이다 보니까 이 어려운 구간들을 좀 버텼고 근데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좀 자제하자라는 관점이었고 어쨌든 다음 그 10월 6일이었나요? 그때 갭이 또 크게 발생을 하면서 여기서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다 안 했어요. 절반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상따로 다시 진입을 또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이후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됐죠? 네, 다음날 갭이 또 크게 발생하면서 또 정리하고 근데 또 밑에 윗꼬리 밑에 꼬리 있죠. 이 구간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했습니다. 딱 이 저점을 제가 딱 공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윗꼬리에서 정리하고 또 밑꼬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공략하고 또 위에 가면 또 패버리죠. 그리고 나서 또 종가 베팅까지 했는데 다음날 갭이 발생을 안 하면서 또 이렇게 좀 되돌려줄 때 마이너스 한 1, 2%로 또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분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10분봉이죠. 네,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반등장이었죠. 최근에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플러스 한 14%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770에서 745포인트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그 10월 내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가 거의 저점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14% 정도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들에 있어서 에코프로를 다 가지고 있었고 또 여기서 또 트레이딩을 하면서 굉장히 좀 반등장에서는 굉장히 멋지게도 트레이딩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베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리고 나서 3일 내내 이제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고점 형성 이후에 3일 정도 빠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보통 3일차가 되면은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3일 전에 여러분들 고점에서 추격 매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보통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뭐 키움증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증백 종목이 되면서 미수를 쓸 수 없지만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다 증거금들이 낮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또 미수를 쓴 사람들이 또 이제 못 버티는 구간들이 3일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장 보시면 좀 저가 매수세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내일 시장도 다시 한 번 더 좀 기대를 좀 해보자. 물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굉장히 또 많은 뉴스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루닉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멋있었죠. 네, 이 구간에서 이제 이날 이 장대 양봉 서던 날에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다음 날 또 상승이 나왔었고, 이후에 조금 이제 진입가를 제가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이 구간들, 네, 여기를 이제 아마 이 음봉에 사셨으면은 딱 진입가 부근에서 매수할 수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오늘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급등을 해주면서 뭐 최소 16%에서 20% 정도 가량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다 드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루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장중에 공략을 했습니다. 11월 9일 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또 주식 초보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제 무상증자를 받으라고 하면은 이게 계좌에서 마이너스 50%가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충격을 초보분들이 굉장히 크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상증자를 안 받고 그냥 차라리 그 무상증자 권리락을 맞은 뒤에 그다음에 공략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 이제 돌파하는 흐름에 있어서 이 구간에서는 따라 안 붙었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1, 2, 3 할 때 1, 2, 3 강냉이라고 하죠.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모아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구간이 뭐 짧아 보여도 한 7%가량 돼요. 네, 진입하는 구간에서 7% 정도가량 되는데 여기서 분할로 이렇게 또 정리하고 또 여기 또 되돌림 줄 때도 정리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루닉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오늘 제 손을 거쳐간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새로운 종목을 공략하기보다는 내가 항상 봐둔 종목들 안에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길목을 통과할 때 그때 이제 공략을 하죠,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들은 시장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라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계속해서 잽잽 날렸다가 만약에 또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펀치도 한 번씩 날려주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누적시켜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두산 로보틱스는 최근 시장에서 상당히 또 흐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날 말씀을 드렸었죠. 이날 말씀드렸었고 또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신고가를 이제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하겠지만 한 5만 원 라운드 피겨나 5만 원 정도를 한 번 정도 더 테스트하러 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산뿐만 아니라 또 루닉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쪽이었죠. 최근 JLK 같은 경우에도 10월 26일 날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공략을 해가지고 자, 이 구간에서 제가 또 근데 지난주 방송에서 이 구간은 조금 더 이제 뭐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정도 다 수익을 챙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박스 보시면은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78.6인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사이퍼의 반대, 제가 이제 분리시형, 그러니까 매수받는 형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거꾸로 보면은 이제 매도형도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서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28일 날 코어라인 소프트에 대해서도 또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 노란 박스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분명히 여기 나와서 이 종목이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 구간이 저항이기 때문에 정리를 조금 비중 축소라도 해라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이렇게 또 멋지게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제 방송만 보셔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매수나 뭐 매도하는데 아니면 공략하는데 전략을 짜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끝까지 항상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또 좋은 전략 있으면 계속해서 제가 또 리뷰해 드릴 테니까 네,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방송부터 공략을 하셨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루닛과 두산 로보틱스까지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들 만나보셨습니다. 제2의 에코프로 BM을 만나보고 싶다, 제2의 루닛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2차 전지 관련주들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만나보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QR 활용보다는 문자가 조금 더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로 타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참여 코드는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만의 비기를 좀 만나볼까 하는데요. 땡 잡는 매매 기법, 어떤 기법일까요? 네, 일단 이 땡 잡는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지난주 일요일에 이제 약속대로 루란톡방에서 라이브 방송을 열었었는데 그거 열었다가 저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땡 잡는 매매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종목을 들고 있고 보유하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안전 자산이잖아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리스크를 회피하고 시세의 알곡만 챙기자라는 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는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저는 정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고점에서 사고 있고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밑에선 샀는데 위에선 또 제가 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랑 좀 많이들 엇박자가 나셨을 텐데 저랑 또 함께 하시면은 또 정박자를 타면서 이런 식으로 또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요즘 이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엄청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해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순간부터 비중을 조금씩 늘려도 된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요즘 트렌드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미국 증시에서 급등한 종목들 아니면 어떤 글로벌적인 트렌드에 있는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료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케이스. 뭐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 로블록스가 급등을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또 좋은 흐름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글로벌 트렌드나 어떤 산업의 변화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진짜 강한 선도주가 되겠다라는 거는 결국에 실적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종목이 하나 있었죠. 최근에 에코프로나 포스코그룹주들 그런 종목들을 저는 공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수급인데 결국에 이 재료가 좋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 수급이 들어오는 어떤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좀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뭐 강하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어느 수급이 들어와야 이 종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런 기준들이 확고하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저는 이 종목이 가는 타이밍은 항상 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 종목이 갈 때는 어떤 수급이 터져야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이나 타이밍, 마켓 타이밍이나 아니면은 진입 타이밍을 정하기 위해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에코프로 일봉 매매일지를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은 이제 제가 이제 매수 공략을 했던 자리들이고, 그다음에 파란 화살표는 제가 이제 매수 공략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패겠죠. 네, 이제 정리를 하는 구간들이라 보시면 되는데 올해 내내 한 100번이 넘게 한 150번 정도가량 공략한 것 같아요. 130번에서 150번가량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면서 이 종목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죠. 네, 계속해서 그만큼 저한테는 너무 편한 종목이고 또 친한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보시면 이게 이제 추세 추종 매매라고 해서 가는 종목이 더 간다. 그러니까 밑에 있을 때도 이제 공략을 하지만 위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고점이라고 생각을 함부로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구간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속하는 구간들을 저는 굉장히 잘 활용한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탐욕을 부릴 때 그 탐욕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면 정말 무섭게 뭐 상한가 가는 날도 있고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지점들을 저는 굉장히 공략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네, 결국에 제가 이제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는 제 노란톡방에 왔을 때 어떤 오늘 지켜봐야 될 섹터라든지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 그 부분들을 이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다 아침마다 알려드리고 있고 장이 끝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을 순위를 매겨서 주도주 랭킹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트렌디한 종목들이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보시면서 그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제 돌려보면서 이제 롤링하면서 이제 매매를 들어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결국 저는 38선 형성 시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도주 매매 같은 경우에는 뭐 몇천 번에서 거의 10,000번 가까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주도주들의 어떤 특징을 계속해서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주도주들이라는 거는 뭐 당일날 38선을 잘 이탈하지 않고 위에서만 이제 올라가더라. 결국에 38선을 깼다라고 하면은 그건 보통 이제 주도주가 아닌 겁니다. 근데 38선을 깼다가 갑자기 바로 회복을 해주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리고 있고 그런 제가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USB나 이메일로 다 무료로 그 공략하는 법 그다음에 교육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 지표 YSL 밴드 같은 경우에는 추세라는 건 결국에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야 이게 상승 추세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추세라는 게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미세하게 보일 때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 비중을 확대하기도 하고 물타기를 할 때도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되고 항상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일 때만 공략하자는 차원에서 YSL 밴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수급인데 수급 같은 경우에는 3분봉에서 최소 40억 이상이 이제 몇 번이 터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USB나 아니면 이메일로 받아보시면은 정확하게 아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개 이상의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을 하면은 저는 진입을 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워트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공략을 했었죠. 11월 1일 날 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종목이 38선 밑에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작게 해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상승 장악형 캔들 발생하고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나서 한 바로 5%가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YSL 밴드가 이제 축소가 되면서 방향성을 모색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에너지가 이제 하방이든 상방이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상방으로 이제 턴했을 때 그때 다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고 38선 위에 있고 그다음에 거래량 좋을 때 그때 공략하시면은 또 그날 당일날 또 상한가를 이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 3번가량 정도 11월 1일에만 공략하는 지점이 생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10월 30일 날 상승 장악형 캔들 2번 발생했고 38선 위에 있고 그다음에 YSL 밴드 우상향하고 있고 거래량, 거래 대금 상당히 좋습니다. 네,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양봉일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그 거래량, 거래 대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발생했을 때만 여러분들이 튜닝을 한 겁니다. 튜닝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급 분석이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급 분석을 만약에 1초 만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신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신세계를 체험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튜닝, 수급 그런 거래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상한가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이 큰 대형주가 상한가를 가죠. 그다음에 루닛 3분봉 같은 경우에는 11월 3일 날 보시면은 여기 검색기에 380땡 검색기에 루닛이라는 종목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하죠. 이렇게 이제 되돌림을 줄 때 공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게 이제 20만 원까지 갔죠.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만 사셨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빠른 시일 내에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장이 좋아지고 수급주 장세나 대형주 장세가 터지면은 이게 엄청난 효과를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종목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차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항상 내가 유리한 패가 왔을 때만 진입을 하셔도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 항상 스트레스잖아요. 항상 물려있고 그러면 스트레스인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뭐 패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만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월천 이상은 벌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런 380땡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지금 당장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확한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부터 아주 더 좋은 마켓 타이밍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프로트레이더의 기술적 분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어떤 투자에 대한 시각과 좀 해안을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이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아래에 나가고 있는 7777 네 자리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QR 활용이 조금 어려워서 문자로 참여할게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윤사무엘 이렇게 해설위원님 이름 네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USB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요. 교육자료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됐었던 섹터와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빅매치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나 코인, 뭐 게임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제 MP라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메타버스의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구축을 해서 온 오프라인 구분 없이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XR 콘텐츠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밤중 미증시에서 가장 폭등을 보여준 종목은 한 종목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메타버스 종목이다, 메타버스 회사다의 그 대장주가 어디죠? 네, 로블록스라는 회사죠. 그 로블록스가 18%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을 때 MP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상당히 많은 그걸 노리고, 그러니까 전일에 로블록스가 강했으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세일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수급으로 들어와서 오늘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도 비디오 게임에 대한 지출이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긍정 신호로 인해서 인기 게임의 흥행에 힘입어 지금 현재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고 알려지면서 18% 정도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 플레이어가 아바타를 꾸미고 게임 안에서 프리미엄 기능을 이제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로벅스라는 가상화폐 판매를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일일 평균 활성 사용자 수가 7,0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를 증가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로블록스에서 사용한 시간은 160억 시간으로 이 역시 전년 동기 대비보다 이제 20%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결국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를 굉장히 많이 밀었었잖아요. 뭐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그 종목들을 여기 올림픽 종목을 또 말씀드렸었고 매치 포인트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들의 특징이 뭐죠?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라든지 노보도디스크라는 그 해외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가총액 그 바이오 쪽에서는 1, 2등을 하는 기업들이 신고가를 뚫어주면은 펩트론이 갑자기 가잖아요. 뭐 인벤티지 랩도 따라가고 그런 흐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있는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운내 관련주들에 대입을 하시면은 그래도 단기 매매로서는 충분히 좋은 어떤 재료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캐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MP라는 종목을 한번 볼 텐데요. 일단은 뭐 여기가 바닥이다 아니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확신은 하지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을 보시면 이제 일봉 차트에서 보면은 이런 윗꼬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 윗꼬리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뭐 큰 자금들이라기보다는 단기성 수급이 더 많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여기가 바닥이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오늘 뭐 그래도 최근에 보시면은 그래도 이 꼬리들이 의미하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그래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눈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좀 조심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같은 경우에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 오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이 윗꼬리를 좀 잡아먹는 좀 정상적인 양봉이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더 그때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슈팅 줄 때의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할 때는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거래량이 비슷하죠. 여기 보시면 이런 데 비슷하잖아요. 윗꼬리가 나오는.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렸지만 어쨌든 장중에는 이 뜻은 한 20% 이상, 20% 가깝거나 20% 이상 변동성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뭔가 아침 수급이 이만큼 들어오네 그러면은 이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 오늘 한 20%까지 갈 수 있겠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빠르게 좀 체크를 하면서 단기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차트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런 특성이라든지 또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같이 저와 함께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위지트란 종목이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 부품 생산 판매 업체로 알려졌는데 자회사인 T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홀딩스와 이 빗썸코리아와 지분 관계에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보류 중인 비트코인 ETF 신청 12건에 대해서 승인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36,000달러인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4만 달러는 넘어설 것이다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SEC가 이번에 ETF를 승인한다라고 하면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좀 큰 변화를 좀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위지트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전에 대장주였던 이제 비덴트라는 회사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다 우리기술투자는 시총이 4천억대예요. 근데 그렇다는 뜻은 상당히 무겁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1,000억대 초반인 종목이고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흐름을 좀 잘 만들어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보시면 이런 데가 이제 박스권이죠. 박스권을 지금 벗겨낸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저와 함께 뭐 위지트라든지 MP라든지 이런 종목들 흐름 나오면은 같이 매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 NP와 위지트 두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나도 함께 내일장 전략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이 트레이딩 시각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모두 노란톡방 지금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입니다. 윤사무엘 전문가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같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풍부한 자료들 얻어가실 수 있도록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해설위원님? 일단 두 번째 섹터는 로봇이라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아진 엑스텍이라는 종목이 어제는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당연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또 큰 변동성을 자랑해주면서 여러분들께 멋진 또 전략을 말씀을 드렸었죠. 아진 엑스텍은 IT 장비 그리고 산업용 로봇 제어 전문 기업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나왔던 이슈가 삼성전자의 산업용 로봇을 납품하겠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산업용 로봇 초도 납품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 향후 본격화될 것이라고 이제 어제 밝힌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이 7월 11일에 올해 7월 11일 날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무인화 추진 본격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공장의 무인화 추진 소식과 함께 반도체 공장에 인공지능 AI나 머신러닝 등을 적용해서 수율 진단에 활용하는 이런 미래형 공장의 탈바꿈이 가시화된 상황이다라고 알려지면서 한 번 더 슈팅을 줬었던 이력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진 엑스텍을 잠깐 차트를 볼 텐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봉상. 네, 지금 박스권 상단에 걸쳐 있고 여기가 이제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차트는 차트고 근데 오늘 저한테 왜 공략을 했냐라고 이제 뭐 몇 분 정도 가량 이제 물어보셨는데 여기에 거래량이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정도 거래량 터질 거라고 봤어요. 장 초반에 이거 이상하다. 오늘 뭔가 일을 한번 낼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이제 차트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사실 공략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이제 저항이잖아요. 그 뜻은 박스권 상단이라는 뜻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저항이란 소리인데 이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또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 구간들은 한 번 정도는 터치는 할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일봉상 뭐 12,000원대의 저항 또는 박스권 상단 매물을 이제 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마 내일 시장이나
뭐 조만간 다음 주 시장의 핵심 키가 될 것 같고 1,000억 초반대예요, 이 종목이. 네, 1,000억, 1,200억대죠.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1,000억 가까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오늘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2,256억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유통 비율이 60%니까 대주주가 한 40% 들고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종목이 한 800억짜리 종목이라는 거죠. 800억에서 700억짜리 종목. 근데 그게 2,200억이 나왔다는 뜻은 한 3배로 돌렸다는 거죠. 이 종목의 그 유통 물량을. 그 뜻은 단기 트레이더들은 다 봤다라는 소리입니다. 단기 매매나 아니면 데이 트레이더들은 다 보고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라도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은 저는 충분히 오늘 변동성은 나와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일도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이 박스권은 돌파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틀 정도 이렇게 달렸기 때문에 뭐 조금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데 뭐 큰 변동성을 기대는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조금 재료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거래량도 좋았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많이들 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아지넥스텍 흐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기사가 하나 있었죠. 네, 100조 원 규모 잠재 성장 협동 로봇의 강자다. 글로벌 탑4를 진입을 했다. 그러면서 DS 투자증권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향후 100조 원 규모의 성장할 협동 로봇 업계의 강자로서 긍정적이라고 이제 진단을 했었고요. 최근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라든지 미국 이런 선진국의 공장 내 규제라든지 자영업자들의 단순 업무 대체 등으로 협동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잠재력에 이제 주목할 시점이다라고 이제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4위거든요. 근데 현재의 이제 30에서 한 40%의 성장을 감안하면은 2027년 내에 글로벌 3위 안에 이제 진입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음봉이었는데 어제 양봉 마감을 했어요. 그 뜻은 시장보다 강한 건 맞아요. 오늘 뭐 변동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시장보다 강한 종목은 맞다라는 관점에서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 영향도 좀 덜 받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두산 로보틱스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트레이더가 포착한 로봇 관련주 두 가지 종목, 아지넥스텍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또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다. 레포트에도 한번 담아보고 싶은데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를 윤사무엘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주소 보내드립니다. 역시나 같은 링크 타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 올림픽 종목이 공개가 되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목요일 투자올림픽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올림픽 선수는 어떤 선수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어떤 선수일까요? 네. 최근에 주도주 상위 랭킹에 물론 2차 전지들이나 반도체주들이 많았지만 최근에 또 새로운 종목이 주도주 상위 랭킹에 포함이 됐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위메이드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미르나 아니면은 또 블록체인에 있어서 이제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 상당히 많죠. 뭐 그 히스토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위메이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한 이유 바탕에는 3분기 호실적과 중국 진출 기대감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2,360억 원 그러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11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50억 원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 그러면 이 뜻은 이제 게임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게임이 흥행을 하고 있다는 소리도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6개의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들. 1분기에 이제 내년 1분기에 나이트 크로우라는 게임이 글로벌 출시가 되며
되고 있고요. 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그게 이제 그 흥행에 따라서 아마 주가는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4년도 중국 진출에 대한 강한 자신감도 밝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비트코인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좀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고 뭐 이후에 조정을 받을지언정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코인원에서 재상장 이후에 두 번째 이제 닥사 회원사의 상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SK그룹과 혈맹을 맺은 위메이드 코빗 재상장 가능성도 현재 높다라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에 대해서도 하나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라는 그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금주 중에 이 GTA 6라는 게임을 발표할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GTA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가장 성공적인 게임 중 하나로 꼽혀오는 그런 신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주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게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열풍을 또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게임주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새로운 모멘텀을 받는지 그리고 이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증시에서도 상당히 급등을 멋지게 해준 종목이기 때문에 게임주들의 어떤 훈풍이 불어오는지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위메이드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일봉 차트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당히 좀 많이 갔어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쭉쭉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보시면은 이런 뭐 저점들이나 저점들 그리고 이런 고점들을 체크를 했을 때 전일에 이제 꼬리가 달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구간을 현재 돌파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많이 올라서 좀 여러분들이 좀 버거워하실 수도 있고 이 변동성을 어떻게 감내를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차트만 보면 여러분들이 좀 변동성에 좀 감내를 하기 힘든데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그래도 3,800억 어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3,000억 그러면은 많은 자금들이 여기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차트만 봤을 때는 이 고점인데 어떻게 따라붙어 이럴 수 있는데 많은 돈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안에서도 파동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략하는 종목들 보면은 파동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갑자기 쭉 가죠. 그게 이제 고점이지만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높지만 더 많이 간다라는 차원에서 공략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이기도 해요. 이 구간들을 보시면은 이런데 여기가 이제 6만 원 라인이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근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요. 근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어쨌든 트렌드적인 부분들은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서 좀 분할 매수로 이런 구간들 있죠. 여기 파란 선 위에 그러면 이게 55,000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부터 55,000원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목표가는 이전에 매물대 이게 만약에 추세가 반전이 됐을 때는 이런 구간들까지는 또 열어두게 되죠. 그게 한 77,000원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5만 원 정도 잡겠습니다. 네, 5만 원 정도. 5만 원. 네, 여기 이전에 저가보다는 조금 더 아래. 네, 5만 원 여기 이렇게 잡아보시면은 괜찮은 손익비의 거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생각했던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들도 있지만 뭐 도달하지 못한 종목들도 있겠지만 도달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하셔서 꼭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나는 좀 분단위로 이런 흐름을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위메이드 흐름 같이 보면서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메타버스나 그리고 오늘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런 STO 관련주들도 상당히 잘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게임, 그리고 코인주들, 네, 이 종목들의 특징은 여러분들 뭐죠?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들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엔 돈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 돈이 많아져야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매도에 포커스를 두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가 반등을 한 거지 공매도 때문은 아니다. 근데 상가를 만든 건 공매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공매도가 아니었어도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는 상승을 했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방향성이 하방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금리나 수혜주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높이 뛸 종목 자금이 몰려있는 게임주 위메이드 짚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5,000원, 목표가는 77,000원 짚어주셨고요. 손절가 5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위메이드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과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도 윤삼일 해설위원님과 함께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찍고 7777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윤사무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6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